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수제이입니다. 오늘은 또 클램프 만화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이 왔습니다. 사실 아직 더 많은 작품들이 남았지만 제가 재밌었던 만화들을 기준으로 추천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총 소개해드릴 작품이 7작품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오늘 7작품을 다 소개를 해드리고 끝내려고 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짧게 영상을 만들게 되면 하나하나를 소개를 할 때 좀 대충대충 소개하고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남은 7작품 중에서 4작품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4작품들은 두 개 해서 짝을 지을 수가 있는데요. 서로 이 두 작품들끼리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작품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도쿄 바빌론입니다. 이 작품은 좀 오래된 만화예요. 1990년부터 93년도까지 총 7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전권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예전에 중고 책방을 갔을 때 있는 거를 싸그리 다 가져왔는데 그래도 지금 4권밖에 없거든요. 근데 오래된 작품임에도 별로 그림체나 이런 것들이 촌스럽지 않아요. 지금 봤을 때도 불편하지 않은 정도? 이게 뭐 애니메이션이랑 극장판이랑 뭐 이런 게 있다고 듣기는 했는데 저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OVA 빼고는 그렇게 평가가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으로 보고 싶다 하시면 OVA를 보는 걸 추천드리고, 그렇지만 거기에도 만화책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책으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만화의 장르는 현대물이면서 약간 퇴마물 이런 쪽이기도 해요. 제가 좋아하는 요소들이 다 모여있는 만화입니다. 그리고 BL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주 요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설명을 해드리면 주인공인 스메라기 스바루가 있습니다. 고등학생 남자아이인데 음향사예요. 이 스메라기라는 가문 자체가 대대로 음향사 가문이었어가지고 이제 스바루는 스메라기의 13대 당주이면서 이제 음향사죠. 그래서 음향사로서 여러 가지 의뢰들을 받죠. 그래서 도쿄에서 쌍둥이 여자 형제인 호쿠도랑 또 친하게 지내는 수의사인 사쿠라즈카 세이시로라는 남성과 셋이서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면서 도쿄에서 일어나는 저주라든지 요괴나 아니면 귀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죠. 근데 단순히 테마물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의 감정적인 부분을 많이 다뤄요. 그리고 그 의뢰들 자체가 굉장히 사회 문제들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 비판적인 요소를 꽤나 띠고 있어요. 뭐 범죄 피해자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의식이라든지 노인에 대한 문제, 장애인에 대한 문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문제, 이러한 되게 사회적인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클램프만의 감성으로 접근을 해 나가는데, 뭐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은 워낙 사람들이 잘 알고 있고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소재로도 너무나도 많이 다뤄졌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새롭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치만 이 만화가 쓰여졌던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나름 앞서 나간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만화에서 좋아하는 부분은 주인공인 스바루가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게 되게 감동적이기도 하고 나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90년대의 만화들이나 이런 게 좀 그런 특징이 있는 게 세기말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때 뭐 노스트라다무스의 그 유명한 뭐 지구 종말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종말의 분위기? 그때만의 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램프 하면은 보통 귀엽고 가벼운 그런 분위기를 생각하지만 여기는 확실히 어둡고 진지한 분위기고요. 중간중간에 그 호쿠도가 분위기를 밝게 하는 역할을 하긴 하는데, 근데 말에 항상 뼈가 있다 그래야 되나? 성격은 되게 밝고 활발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하는 말들을 보면 하나하나가 되게 묵직해. 약간 블랙 코미디 같다 그래야 되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만화도 좀 잔인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퇴마 생각하면 사실 뭐 클램프 거 말고도 다른 작품들도 굉장히 많은데, 무슨 요괴나 테마 나오는 그런 것들은 제가 다 봤는데, 음향사 같은 경우는 좀 소년 만화 같은 필이 강하죠. 그나마 이건 백기야행인가? 좀 그거랑 분위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소년 만화스럽진 않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으로 다른 작품을 소개를 해드리면 세기 말, 20세기 말에 나온 만화인데, 그래서 내용 자체도 지구 종말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X라는 만화인데 이 만화는
8권까지 나오고 완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미완결의 상태예요. 스토리 자체가 지금 거의 클라이막스까지 가고 딱 중단이 돼버려가지고 진지한물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아쉽죠. 그래서 18.5권 그래가지고 만화 잡지 같은 데에 서비스로 나온 얇은 책이 하나 있는데 더 궁금증을 만들었을 뿐 더 이상 뭐 스토리가 진행됐거나 그랬던 게 아니라서 아쉽죠. 사실 제가 도쿄 바빌론보다 X를 먼저 봤는데 X 처음 봤을 때 꽤나 충격적이었지. 굉장히 잔인한 요소들이 많이 나오고 19금 요소들이 여기저기 있는 그런 만화입니다. 현대물이면서 환타지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스토리가 뭐냐면 현재 지구를 지키려는 자들과 새로운 지구를 만들려는 자들 간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지구를 지키려는 자들은 천룡이라고 하고요. 비록 지구가 많이 오염되고 힘들어하고 그렇지만 나에겐 현재 지금 소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지키고 싶어서 천룡 쪽에 선 사람들이고, 그 반대 진영은 이제 지룡이라고 하는데 인간들의 어두운 면모들을 많이 봐왔거나 자연을 좀 더 사랑하고 그래서 현재의 지구가 많이 병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룡 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룡이 이기게 되면 이제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현재의 지구를 파괴하고 새로운 지구를 만든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이 천룡과 지룡은 카무이라는 대장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카무이까지 해가지고 7명인가? 8명인가? 그래요. 한 팀당. 그래서 등장인물들을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럼 뭔가 많은 게 스포가 돼버려가지고 그냥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설명드릴 수 있네요. 천룡과 지룡 쪽 사람들이 각각 다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환타지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불을 다루는 능력이 있다거나 물을 다루는 능력이 있다거나 예지몽을 꾼다거나 그러한 초능력들이 각각 가지고 있어서 그 초능력으로 서로 싸움을 하죠. 그래서 만화 자체는 참 재밌게 봤는데 연재가 중단돼 버려가지고 그 클램프 작가분들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결말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TV판으로 애니메이션 만들 때나 이럴 때 원작이랑은 다른 엔딩으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봤는데, 근데 그럼 뭐해? 완결을 안 내주시잖아. 그리고 전 본 적은 없지만 애니메이션이랑 극장판도 있다고 합니다. 극장판은 일단 굉장히 망한 케이스고 TV 애니메이션도 그냥 그저 그런 정도? 그래서 그냥 원작으로 보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쿄 바빌론이랑 연관이 있습니다. 천룡과 지룡 멤버 중에서 도쿄 바빌론에 나왔던 주인공이 멤버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카무이랑 같이 싸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도쿄 바빌론 내용 자체도 이제 X랑 연결이 되고요. 동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작품의 분위기가 비슷해요. 세기말의 분위기도 그렇고 어두운 면도 그렇고, 그렇지만 X가 좀 더 소년 만화 같긴 하죠. X 자체는 진짜 액션 씬들도 많고 전투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좀 더 가볍게 보기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두 작품을 이어서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츠바사 크로니클입니다. 표지에서도 보셨듯이 샤오랑과 사쿠라가 나오죠. 근데 카드캡터 사쿠라의 그 사쿠라랑 샤오랑이 아닙니다. 평행세계의 다른 인물들이에요. 아예 장르도 다르고 배경도 달라요. 이건 장르 자체가 판타지면서 모험류입니다. 제 만화책의 경우에는 총 28권으로 완결이 나 있고요. 스토리를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어느 나라에서 소꿉친구인 사쿠라와 샤오랑이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어떤 이상한 신전에 들어가게 되고, 근데 거기서 사쿠라가 정신을 잃으면서 기억을 잃게 돼요. 근데 이 기억을 잃게 되는 과정이 사쿠라의 기억들이 각각의 깃털로 파편처럼 이렇게 형성이 돼가지고 그 날개들이 온 사방으로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쿠라가 그렇게 모든 기억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샤오랑은 그걸 되찾아주고 싶어 하죠. 근데 이 깃털이 흩어진 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뭐 다른 평행세계의 과거로 갔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들한테는 그런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차원의 마녀라 불리는 유코에게 찾아가서 그의 대가를 치르고 차원 이동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빕니다. 그래서 유코는 대가를 받고 그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동료들도 마련을 해줘요. 그래서 샤쿠라랑 샤오랑, 마법사인 파이, 그리고 닌자인 쿠로간의 차원 이동의 매개체가 되는 모코나라는 조그만 생명체랑 5명이서 사쿠라의 기억을 찾기 위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 자체가 초반에는 깃털을 하나하나씩 찾아가는 그런 모험류인데, 근데 이제 뒤로 갈수록
스토리가 전혀 이제 양상이 바뀌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결말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실 아직까지도 제가 확실히 이해를 하진 못했어요. 나름 악명이 높은 것 같더라고요. 3번을 정주행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결말이다 해가지고 뭔가 되게 어려워, 복잡해.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정주행을 해봐야겠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스토리 자체는 그냥 그저 그런데, 제가 이 작품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기에는 여태까지 클램프가 만들어온 모든 작품들이 다 총망라되어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 이제 얘네들이 시공간을 넘나들면서 여행을 하잖아요. 그 작품들에 나왔던 인물들과 똑같은 인물이지만 다른 평행 세계에 살고 있는 것들,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X에 나왔던 주인공들이 나오는 그 세계로 가기도 하고, 저번에 얘기해드렸던 마법기사 레이어스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나오는 세계에 가기로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은 세계를 여행하면서 클램프가 그렸던 모든 캐릭터들이 거의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는 재미가 있어요, 츠바사가. 이거 거기 나왔던 애네? 약간 그런 걸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클램프 팬들에게는 되게 보물상자 같은 그런 책이죠. 물론 클램프의 다른 작품들을 안 보고 그냥 이 작품부터 보시면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 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즐겁죠. 이것도 애니메이션이랑 극장판이 있는데, 애니메이션은 그렇게 평이 좋진 않은 것 같고요. 극장판은 근데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복잡한 결말 안에 또 이거와 연관된 다른 작품이 있는데, 이건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트리플 X 홀릭입니다. 이 두 작품도 동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스토리 자체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특히 결말 쪽으로 가면은. 비록 서로 스토리가 연관이 많이 돼 있지만 서로 장르라던가 그림체는 굉장히 다릅니다. 아까 그거는 모험물이었다면 이거는 오컬트물에 가깝습니다. 이것도 요괴 같은 거라든지 뭐 저주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게 주요 스토리예요. 아까 츠바사 크로니클 스토리 소개해드렸을 때 차원의 마녀라고 잠깐 나왔었잖아요. 이제 그분이 주인공이고 이제 또 다른 남자 주인공인 와타누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고등학생인데 요괴라든지 원령들을 보는 힘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되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때 소원을 들어주는 가게를 들어가게 돼요. 유코가 하고 있는 가게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유코가 제안을 하죠. 네가 그걸 보는 게 싫다면 내가 그 능력을 없애줄 테니 너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나한테 지불을 해라. 이 합당한 대가라는 게 이 작품에서 굉장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와타누키는 그 합당한 대가로서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기로 하고 이제 그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가게에 오는 다양한 손님들을 만나고 다양한 문제들을 접하게 되는 그러한 스토리인데, 제가 이걸 최근에 정주행을 다시 했거든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재밌다고 못 느꼈는데 왜 그랬을까? 너무 재밌던데? 이것도 책을 사고 싶은데 뭐 돈이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오컬트물인데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작품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그림체 자체도 제가 클램프 작품에서 이런 그림체는 처음 봤거든요. 오묘해 굉장히. 그래서 이 작품은 총 19권으로 해서 완결이 났는데, 제 트리플 X 홀릭 리어라고 또 지금 새롭게 나오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 전 거의 결말 이후의 얘기는 아니고 작품 중 어느 한 시점에서의 얘기인 것 같은데, 리어는 제가 아직 읽어보질 못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순 없겠는데, 인터넷 찾아봐도 딱히 후기라던가 이런 게 많이 없어, 얘기가. 그래도 뭐 비슷한 얘기들이겠죠. 그래서 이 작품은 이제 되게 재밌게 봤고 분위기도 너무 좋고, 그런데 또 좋은 거는, 좋은 거라 그래야 되나? 특이한 거라 그래야 되나? 제가 남자 캐릭터가 최애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와타누키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 초반에 이제 읽어보시면은 지금의 제 의견이 별로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애가 성숙해지고 그럴수록 마음이 가더라고요.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또 마지막으로 2개 연관되어 있는 작품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다른 작품을 봐야지 뭐 꼭 다른 작품이 이해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마음에 드는 거 한쪽만 보셔도 뭐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면서 살짝 궁금증은 생기긴 하겠죠. 궁금하면 읽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 클램프의 작품들을 또 나머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제 다음에는 나머지 3편 정도 더 소개를 해드리고 클램프 시리즈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마음에 들어서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해요. 모두 안녕. 슈어 화이팅!